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시세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대바닥권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입니다.가 아니라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상한가라고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님답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오늘의 시장 상황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현재 시간 미국 증시는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장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기준 0.8% 정도의 강세가 나오고 있음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제가 어제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코스피 2,400 그리고 삼성전자 55,000원 이중 바닥을 다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지수도 77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740, 710포인트 구간까지의 낙폭을 우리 하락 가능성을 염두해야겠지만 77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의 그림이 그려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와 이제 연결지어서 나스닥 지수도 11,500포인트, 11,000포인트, 1,500포인트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데 자, 지금 선물 지수 기준으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0.8%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사실 어제 굉장히 막판까지 굉장히 특별한 이슈 개별 종목들 말고는 우량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방위적으로 조정받는 좀 마음 아픈 장세가 나타났었는데 자, 화요일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화목하시라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다수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단기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자, 지수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주요 지지선 2,400과 7,000 정정했습니다. 77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9월 말 우리 FOMC 회의 전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는 자, 이러한 훈풍이 지속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화목해지는 구간에서 유리한 가격선에서 보유 중인 종목들 청산이 되실 수 있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빠르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의 55,000원 구간이 저는 이중 바닥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자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 연간 10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자, 애플은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데 사용을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몇백 조가 되는 자금을 반도체, 바이오, 로봇과 인공지능에다가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규모 투자 240조에 대한 투자가 단행되고 그 240조 투자금에 대한 피드백이 나오게 되는 시점에는 지금의 매출과 지금의 영업이익보다 더 높은 매출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당장 긍정적인 건 고배당 때리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부양에는 단기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우리나라 지금 금리 인상이라 경기 침체다 어려워진 기업들을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인수를 완료했을 때 240조에 대한 투자를 완료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외형은 다시 재평가되는 시기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5,000원 구간을 깰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자, 55,000원과 6만원, 62,000원 구간에 이 박스권의 등락이 연말까지 좀 지속될 가능성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 55,000원 근방은 이중 바닥에서의 매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위로 상승 시 6만 원과 6만 2천 원까지의 시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 투톱을 견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입니다. 동사 저는 8만 6천 원에서 9만 2천 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영역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근거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9만 9천 원까지 저는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왜 올라가느냐? 실적을 내니까 그 실적에 따른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9만 1천 원이라는 거는 지금 벌써 9월 달입니다. 10월 달, 11월 달 정정하겠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만 딱 기다리면 이 기업 가치가 9만 9천 원이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9만 원 초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8만 6천 원, 9만 1천 원 구간 우리 삼성전자와 비슷한 자 이중 바닥을 다질 때 박앤세일 진행할 때 매수하셔가지고 1차적인 목표가 우리 기업 청산 가치인 9만 9천 원, 약 10만 원 정도 가격을 단기 목표가로 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저희가 7월 25일 월요일에 우리 정정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아니죠. 자, 월요일에는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고, 자, 거래대금 터진 날, 7월 28일에 우리가 그 머니트렌드, 지금의 이제 유레카 방송 개편 전에 저녁 방송에서 저희가 지금 본 종목이 자,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됐다. 그 이유는 자, 지금은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기후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으로 매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라고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군이고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자, 80% 가까이 지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기후 법안 그 이슈와 모멘텀이 부각되는 초기에 대시세 초입에 잘 공략을 했더니만 알아서 80%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우리는 거래대금 터지고 시장의 이슈를 받기 전에 한 달 전에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우리 현대에너지솔루션 공략을 했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살펴볼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포스코 케미칼도 자, 오늘 기준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리뷰를 해드렸지만 7월 28일 공시가 하나 떴어요. 이때 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식 투자자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래량을 왜 못 속이느냐? 자, 주가를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매수세가 필요합니다. 그 매수세로 주가를 받아내면서 매도하는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강한 매수세가 필요한데 자, 그 거래 회전은 거래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7월 27일 기준으로 공시 분석까지 정확하게 진행을 해드렸던 종목이 우리 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이 종목은 자 아침 9시 22분에 7월 28일 기준으로 자 양극재 소재 중장기 공급 계약 규모 13조 원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제너럴 모터스에다가 2025년도까지 자 올해 당장 매출이 찍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3년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양극재 13조 원 규모를 공급하겠다. 누가? 포스코 케미칼이 제너럴 모터스에다가 공급하겠다. 자, 여기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에다가 7조 정도 기존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13조를 더하니까 토탈 20조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2025년도까지 끝내겠다라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자, 이거 28일에 수급 들어오는 거 공시 풀이해가지고 자, 20조 양극재 계약 체결했습니다라고 저희 저녁 방송에서도 공부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 이후에 주가 13만 원에서 자 17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자 5천 원 정도니까 40% 가까이 조금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 자 우리 7월 말 우리 한 달 전이죠. 한 달하고 보름 전 방송 보고 공략하셨던 분들은 자, 지금 일봉상의 주요한 지지 구간 자 15만 원, 15만 4천 원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시세 자율적으로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루홀딩스 종목까지만 코스피 상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루홀딩스 보시면 오늘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19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단 노랑톡에서 언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과거 17,000원에서 거래대금이 터졌던 날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이날이에요. 9월 1일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자, 바닥에서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터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는 움직임이 아니라 자, 바닥에서
주요한 매물들을 한 방에 뚫어내는 자 그러한 대시세 초입의 구간이다라고 자, 노르홀딩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하단에 있는 노랑톡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 이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관심 종목 설정해 드렸고 자 하루 지난 금요일 장중 고가 6%, 어제 기준 월요일 지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노르홀딩스 주가는 23%까지의 급등이 나왔고 자 오늘 장중에 14%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자 목요일 기준 종가 대비해서 오늘 장중 고가까지 하루 이틀 3거래일 만에 25% 정도의 단기 시세를 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지만 우리는 이 종목을 언제 찍었냐면 우리는 9월 1일 목요일에 우리 카톡방 노랑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도 오전장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자, 아침에 반짝 튀었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자, 오후장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은 제가 리스트 정리해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하단 노랑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우리 박세일바이오 종목입니다. 사실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은 자, 박세일바이오 상한가 담당 파트너였던 제가 우리 3만 원 초반에 비중 20%까지 확보해서 올해 여름 동사의 핵심 파이프라인 백스 NK 임상 이상 중간 결과 발표할 때까지 중장기로 보유하셔라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최종 목표가를 66,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66,000원을 최근에 초과 달성하면서 10만 원까지 약 주가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는데요. 지금의 구간은 과거에 이제 올해 말고 작년에 박스루킨에 대한 임상 자진 처리하면서 주가가 무너졌었는데 자, 이번에도 다른 파이프라인을 자진 처리하면서 제가 시간으로 시장가 전략 매도 진행하셔라 이야기 드리고 나서 지금의 주가가 5만 원까지 10만 원 대비해서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세일바이오가 자 지금 시장의 이슈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다 뒤져서 자 박세일바이오가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6번째 또 종목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종목이 주목을 받기 전에 대바닥에 공략해서 안전하게 3배의 상승을 노려봤고 자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초반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자 그리고 혹여나 우리 박세일바이오 보유 중이신 분들은 현재가 기준 저는 자 5만 1,000원 구간 지지 반등 여부까지만 체크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이 이유는 자 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이 시작점 캔들에 우리가 이 시작점 캔들의 종가 그리고 장기 입평 라인대를 자, 이탈한다라는 것은 밑으로 하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시작점, 이 모든 거래량의 이 모든 시세의 그 시작점인 구간을 지켜낸다면 아직까지는 5만 1,000원에서 일정 수준의 자, 기술적 반등을 임상 결과 발표 전까지만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임상의 그런 결과 발표에 대한 이슈들, 임상 성공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임상 결과 발표하기 전에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비슷한 사례로 우리 정치테마주 대선 결과 발표되면 정치테마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테마주는 우리 대선 몇 년 전부터 바닥에서 매집했던 종목들을 대선 전 이슈가 튀어오르면 대선 한두 달 빠르면은 3달 전에 물량을 고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우리 급등주 테마주의 기본 고가 매도 전략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 박세일바이오 5만 1,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자, 그동안 돈 써서 끌어올렸던 그 시세가 자, 추세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므로 보유자분들은 5만 1,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의 6만 6,000원 영역까지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를 오늘 기록한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7월 18일 기준으로 제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사실은 자, 저희가 이제 2달 전쯤에 우리 추천주로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자, 과거에 매수할 때 당시에는 자, 주가가 우하향 추세를 기록하던 시점에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주요한 매물을 자, 이제 회복해 나가는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었던 날이었습니다. 7월 28일 기준으로 추천가 종가 기준 3,350원 기준으로 해서 오늘 장중 고가 6,700원까지 자 100% 정도의 좀 시세가 분출되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승 종목이 오늘은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그리고 뜨거운 급등주로서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저희는
두 달 전 바닥에서 공략해서 100%의 상승을 챙겼던 종목이 1승이라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바닥에 잡아서 기간 보유했을 때 크게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공개될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보거나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단기 시세에 노려보는 형태로 좀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G2파워 종목에 대한 리뷰해드리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 종목이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플러스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제가 7월 28일에 머니 트렌드 시간에 이 종목이 기후 법안과 관련된 이슈로 제가 태양광 플러스 무상증자 공시를 들고 와서 공시풀이를 다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8월 10일 무상증자 권리락이 찍히면서 주가가 상한가 3번 떴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풀렸을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매기가 유입됐던 그 캔들의 종가를 오늘 그 수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찍힌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량에 대한 1대4 무상증자였기 때문에 이제 요통지수의 20% 정도밖에 시가총액이 가벼워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착시 효과상 주가가 5분의 1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벼워진 우리 G2파워가 수급이 조금만 거래량 없어도 수급이 조금만 붙어도 3연상을 기록했었던 모습이고요. 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됐습니다. 자, 상장일이 오늘인데 이 거래일 전부터 물량은 시장가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거래일 전부터 공매도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까지 무증 물량 상장에 대한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G2파워 종목의 지지선을 얼마로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8,900원 구간 지지 여부까지만 혹시라도 보유자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익절선 평단가 손절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식에 우리가 그 전환점,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8,900원 구간과 그리고 이 캔들의 종가 9,900원 구간입니다. 자, 이 9,900원과 8,900원 구간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가격대를 또다시 지지해주면서 2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구간이 우리 8,900원, 9,9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9,900원 가격 대비해서 8,900원의 구간이 G2파워 종목 기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고 여기를 이탈한다라는 거는 교통사고가 난 거니까 그에 따른 대응도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광 관련주 무상증자 이슈 공시를 보고 7월 28일 기준으로 무상증자 공시가 7월 27일 기준으로 떴죠. 자, 이 공시를 보고 8월 10일에 무상증자 기준일이구나. 그러면 8월 10일에 권리락이 뜨겠구나. 요즘 트렌드가 무상증자 권리락일에 급등하는 트렌드가 나오니까 이때 내가 좀 점상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미 큰 수익을 챙기셨지만 이거 무상증자 물량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가 뚫어낸다라고 예상해서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크게 좀 손실이 나셨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이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고 재무제표도 중요하고 공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런 증시에 자주 나오는 그런 이슈 중요한 공시들은 우리가 미리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공시를 토대로 이 공시를 활용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G2파워 종목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상황부터 그리고 오전 상황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이 지나갔는데요. 이외에도 오후장에 대시세 초입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여는 노란톡방을 통해서 가능하신데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중에 아닐 때도 민경철 파트너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입장 방법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빠르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방법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대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탑3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3위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앤디포스입니다. 네, 앤디포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우리 앤디포스는 모바일 기기용 양면 테이프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차세대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슈와 진단 키트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 아이폰 부품주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갤럭시도 이제 갤럭시 Z 플립 4 폴더블 폰 4 이런 것들 출시를 했는데 자, 아이폰도 14에 대한 출시가 지금 거의 이제 다 현실화가 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붙이는 데 있어서의 양면 테이프 자, 이런 쪽으로의 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 우리 코로나 시국에서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저 차트 보면서 왜 이 주식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폭락장 때 만들어섰던 저가 영역과 그 전에 만들었었던 저점 영역이 우리 4,800원, 4,900원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중 바닥과 4중 바닥의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동 종목 과거에 우리 코로나19 폭락장에서는 26,000원까지 진단키트 이슈로 올랐었고 과거에는 아이폰과 그리고 이제 갤럭시 관련된 부품주로 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 시세를 다시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의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코로나19 폭락장에서의 저점 혹은 자, 이번에 만들어진 5,400원 관에서의 저점을 우리 손절 잡고 이중 바닥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 좋은 우리 저점에 위치한 종목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기업 가치가 제가 봤을 때는 한 6,8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주식이 계속 6,000원에서 7,000원 구간에서는 주가가 시세가 분출되고 6,000원에서 7,000원 근방에서는 기간을 보유했을 때 또 큰 시세가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거래량 터졌을 때, 자, 거래량 터지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돌파 구간에 이제 단기 시세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앤디포스 종목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 확인했고 이 저점만 깨지 않으면 즉 밑으로 손절가 조금만 잡으면 위로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이 거래량 터졌던 구간들 거래량 터지면서 차익 실현 떨어지고 그 다음 매집이 들어섰던 구간을 최근에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7월달 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들보다 지금 더 가격을 조정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들보다 자, 7월달 매수한 사람들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전저가를 손절잡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 종목 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세 번째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은 앤디포스였습니다. 과거에 대시세를 좀 반납한 현재 저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중 바닥 구간으로서 과거 저점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추가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위 종목 만나봤고요. 2위 종목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2위 넵튠입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넵튠인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네, 카카오가 이제 넵튠의 최대 주주로 등재를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넵튠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 안에서의 그런 게임들을 넵튠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틀그라운드라고 이제 이제 유명해진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의 개발사 크래프톤의 지분을 동사가 넵튠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크래프톤 관련주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와 좀 차트의 흐름이 좀 유사하게 흘러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올해까지 자, 이렇게 일봉상 자,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봉상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동사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메타버스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라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가 메타버스 쪽으로의 산업의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최대 주주로 있는 넵튠 또한 자, 게임 관련 주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또 이슈가
키워드가 또 붙지 않을까라는 모멘텀들이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들, 우리 넵툰이 개발한 게임뿐만 아니라 우리 카카오 게임즈나 거기 런칭된 게임들이 이제 중국의 게임 승인 판호를 받느냐 마느냐, 자, 그런 부분들이 동사의 바닥에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자, 그 관점에서 자, 동 종목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분봉상에 9시 반까지 제가 이거를 종목 선정해가지고 자, 12,000원 정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빠지면 자, 10,000원 손절 잡고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 자,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도 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자, 이거 방송 자료 제출하고 나서 10시 정도에 갑자기 수급 빵 들어오더니 지금 15% 주가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00원에서 14,500원까지 단기간에 한 15% 정도의 시세가 나왔는데, 자, 이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자, 이때 이 거래일 동안 들어왔었던 세력들의 단가가, 이 수급들의 단가가 11,800원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가가 11,800원 그리고 12,000원 부근 혹은 그 밑으로 빠지면은 자, 이때 매수했었던 수급들, 이때 거래했었던 자들과 이때 거래했었던 자들의 평단가보다 더 낮은 구간이므로 자, 10,000원 손절 잡고 가능한 12,000원 부근, 12,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의 저가 매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보기 좋은 게임주로 우리 넵툰 종목,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두 번째 넵툰 종목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넵툰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카카오 엔터와 현재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만 가격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11,800원 부근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가격을 또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한세엠케이입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한세엠케이인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이제 캐주얼 의료 브랜드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TBJ, 버커루, 엔두라는 그런 의료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자, 중국 쪽에 2013년도부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자, NBA 농구 브랜드인데 NBA 매장 157개 그리고 NBA 키즈 매장 76개를 이제 중국 현지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자, 의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가 이제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3개년도 연속 적자가 떴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봉쇄하고 있는 영향들도 있고 이 의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3개년도 연속 적자를 뜨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 1분기, 2분기에도 적자가 떠서 4개년도 연속 적자가 뜨면은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게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사는 코스피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년도, 5개년도 그리고 10년 동안 적자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자, 4개년도 연속 적자로 인한 그런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는 코스피 기업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동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하고 하니까 중국 쪽에 진출해 있는 NBA 브랜드나 NBA 키즈나 이런 쪽으로의 의류 판매 매출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사가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은 3,000원까지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0%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의점으로 따지면은 뭐 내가 별로 사고 싶지 않았던 뭐 맥주가, 내가 사고 싶지 않았던 과자가 1+4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하나 사서 5개를, 하나 살 가격에 5개를 사놓고 1+4 행사가 끝나면 그때 이제 더 높은 가격에 대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 한세 MK 종목도 저 1+4의 기염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즉 고가 대비 마이너스 80% 무너지면서 저점을 다진 구간이 2,900원이고요. 자, 이번에 구간도 자, 이중 바닥의 구간이 자, 2,9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자, 과거 2,900원에서 단기간에 4,300원까지의 40% 가까운 시세가 한 달 정도 만에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자, 이때 거래했었던 이 주체들의 단가를 최근에 이탈하고 최저점, 우리 과거 시세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의 주가의 그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2달 전, 6월 말로 돌아가서 3,000원에 매수했으면은 4,200원까지. 우리 한 달 만에 40% 수익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자, 밑으로 최악의 경우에 2,900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하지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다시 4,000원까지의 시세를 노려보겠다. 그리고 행운이 터지면 자, 여기 구간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내면은 거기서부터는 자, 어디까지 올라갈지.
위로 상방을 감히 예상할 수 없는 기술적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우리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에 있어서 과거에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세가 한번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과거에 이제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골프 대중화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회사가 의류업체인데, 자, 골프류 관련된 테마로 부각이 되면서 자, 올해 연초에 자,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 골프 그런 스포츠를 대중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대선 주자의 공약에 또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자, 바닥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빵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어떻게 된다?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심어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한가 알파의 시세를 자, 노려보기 쉬운,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40%의 상승을 챙기기 좋은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즉 2,900원 손절 잡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의류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한세MK 종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한세MK이었습니다. 한세MK는 캐주얼 의류 전문 회사로서 기업 가치가 4,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 가격 2,900원 잡아주시고 지지 여부 확인한 뒤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종목일 것 같네요. 오늘 이 세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민경철 파트너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서도 이 카톡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문자 상담입니다. 8272님께서 보내주신 샘표식품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39,000원, 비중은 20%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자 샘표식품의 가격 라인 살펴보니까요. 35,550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이제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잘 공략을 하셨지만 이 종목이 사실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테마주 형태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시간 보유를 잘 하셨을 때 저는 1차 목표가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2차 목표가 4만 7천 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6만 7천 원까지 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항 구간이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그리고 4만 7천 원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직전의 저가 3만 2천 원, 3만 3천 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것은 다음번 상승을 위한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손절하지 마시고 저는 4만 원, 4만 4천 원까지의 시세를 충분히 좀 노려보는 전략을 좀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농사 지을 때도 좀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예로부터 쌀 가격이 오른다면은 너도 나도 쌀을 많이 지어서 그 다음 연도에는 쌀 가격이 폭락하더라. 그리고 갑자기 포도 가격이 올랐다. 올해 포도 가격이 급등했다.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려고 너도 나도 포도를 심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 포도 가격이 급락하더라.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너도 나도 곡물 많이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양쯔강에서는 600년 만에 최대 가뭄이 오고 유럽에서는 500년 만에 가뭄이 오고 일본에는 태풍 오고 이러면서 지금 뭔가 돈을 많이 벌린다고 하니까 우리 유가는 땅속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심지 못하잖아요. 근데 곡물은 곡물 가격 올라가니까 많이 심어야지 해서 많이 심었는데 예상외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확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 지역에는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토끼가 2억 마리가 지금 확산해가지고
6개월마다 새끼를 4-5마리씩 낳는데 아무리 사냥을 해도 사냥하는 만큼 그 이상 토끼가 불어나서 호주 지역에 그 호주 그 넓은 산맥에 그 풀이 지금 다 메말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와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제 호주나 뭐 이런 이제 기후 이상에 대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자, 이런 곡물 많이 심었는데 2억 마리의 토끼가 그런 식량들을 다 갉아먹고 자, 이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들이 한 번 더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원자재 그런 기름,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 가장 가격을 빠르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냥 가스관을 막아버리면은 수백 % 가스관이 폭등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천연가스나 국제유가나 이런 종목군들은 자, 막을 때마다 공급을 유럽에다가 러시아가 안 해줄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 팡팡 튀어오르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까지는 식품 관련주들이 그런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여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그런 당장 의존도가 다른 국가들도 우리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심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테마가 다시 한번 돌지 안 돌지 좀 굉장히 또 저 또한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 기업 가치 고려했을 때 4만 원에서 4만 7천 원까지의 시세는 높은 가능성으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이 심은 건 맞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잡힐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 몇백 년 만에 그런 가뭄들과 이제 토끼, 호주 지역에 2억 마리가 번식해서 풀을 갉아먹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는 이슈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또다시 곡물 가격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 모멘텀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목표가 저는 위로 4만 원, 4만 4천 원, 4만 7천 원 충분히 기간 보유하시면은 수익권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밑으로는 3만 2천 원, 3만 3천 원 구간 지지 받는 여부 체크하시고 평단가는 가능한 우리 3만 4천 원 근방에서 우리 낮출 수 있으면 이제 낮춰 보시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1차 목표가 4만 원, 4만 4천 원까지 다수 비중 정리, 청산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과거처럼 자, 이렇게 6만 원까지의 시세 분출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자, 짧게 보고 4만 원 초반, 4만 원 중반 가격대에서 털고 나오겠다라는 좀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바로 샘표 식품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평단가를 3만 4천 원대로 맞춰주신다면 4만 원대 1차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 목표가는 4만 4천 원으로 박스권 라인 상담 잡아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키네마스터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매수 가격은 24,300원, 비중 30%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신데 현재 키네마스터 가격 라인 살펴보니까요. 9,000원대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4,000원, 현재 이 가격대는 9,120원인데요. 굉장히 많은 손실 보고 계신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비중은 30%인데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서 사실 실질적인 비중이 1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종목이 이제 실적에 기반한 종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제 추가 대응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일정 수준에서 좀 청산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자본 총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반기 보고서상으로 동사의 자본 총계가 200억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20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동사는 자본 총계 200억 대비 시가총액 2,200억으로 저는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자, 키네마스터라는 그런 동영상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유튜브나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OTT 이런 쪽으로의 그런 사업성과 멀티플이 높게 적용되면서 과거의 주가 8,000원짜리가 6만 3천 원 정도까지 약 8배 가까이 폭발이 나왔습니다. 자, 키네마스터가 유튜브에 매각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모멘텀들 때문에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지만 사실 무근이었고 매각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시세를 지금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는 2만 4천 원 정도로 여기 구간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만 자, 이 구간의 매도 기회는 지금
저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급등이 6개월에 있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가격 조정이 또 한 8개월 정도가 있었고 여기서 추가 조정이 또 지금 6개월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돌리는 데만 6개월 또 8개월 정도 총 1년을 이상 기다려야 24,000원까지의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그리고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 키네마스터도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넷플릭스가 다시 마이너스 70% 폭락한 바닥에서의 이중 바닥을 다지고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모멘텀 첫 번째는 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 오징어 게임 시즌 1 출시되면서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저희 부모님도 재밌게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재밌게 보면서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작년 11월 달 자 이때 기준으로 자, 넷플릭스 그리고 뭐 K 컨텐츠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바로 자, 24,000원 구간이었어요. 키네마스터에. 그러면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시세가 나오면 자, 최대 24,000원까지 자, 물량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 그 행운이 다시 24,000원까지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지금의 구간은 8,000원을 손절잡고 자, 9,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과 자, 이중 바닥에서 평단가를 좀 낮추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이후에 시세가 나오면 저는 단기 목표가 자, 1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비중이 자, 24,300원에 네, 형성이 되어 있고 자, 9,000원의 평단가를 네, 1배수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를 16,650원까지 좀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물론 비중이 30%이긴 하지만 지금 평단이 지금 가격이 9,000원이기 때문에 조금만 물타도 평단가가 이제 확 낮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평단가를 16,000원대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이 주식이 자 14,500원 그리고 16,000원까지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있을 때 거기서 추가 매수 비중이랑 다수 비중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일부 비중으로만 오징어 게임 시즌 2 모멘텀으로 추가 시세 나올 때 2만 원, 24,000원까지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서 출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네마스터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9,000원대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신 뒤 평단가를 16,000원대로 낮춰주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14,500원, 또 2만 원대의 매도 라인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 와이솔에 대한 상담입니다. 9411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13,800원, 비중 25% 담고 계신 가운데 현재가 와이솔 8,4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보합권의 거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와이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와이솔이 이제 스마트폰 부품에 들어가는 통신 모듈을 이제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평단가가 이제 14,0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계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뭐 2024년도까지 한 1, 2년 정도의 반등은 좀 노려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손절해야 될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자, 밑으로 7,000원, 8,0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만들었었던 이 7,000원과 8,000원 구간이 동사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기 좋은 네, 저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은 2,400억, 자본 총계는 3,600억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회사는 자,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 70억,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 300억 정도를 더하면서 이 자본 총계가 4,000억 초반대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또한 네, 이 과거에 이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또다시 통신 모듈, 스마트폰, 그런 통신칩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을 붙이면서 다시 네, 주가 부양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될 텐데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 가격 조정이 1년 반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등락을 올해 거치고 나서 이 고점의 물량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큰 관점에서 이 6커브 오른쪽의 구간이 저는 2024년도 정도에 한번 이제 큰 시세가 나오는 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정도 시세가 와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14,000원 본전에 뭐 시세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자, 본전권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여유가 된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빨리 좀 탈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 7,000원, 8,000원 이 주식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서 시청자님 평단가를 관리하시고 올라가는 과정 1차 목표가 12,000원, 2차 목표가 14,500원 구간 목표로 추가 매수하면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출구 시기를 12,000원, 14,500원 나눠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가능한 12,000원 밑으로 낮추는 작업을 7, 8,000원 가격대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면 12,000원에서 덜어내고 나머지로 우리 2024년도까지 14,000원 목표로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해 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대덕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그런 시장에서 뭐 뉴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대덕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자, 대덕과 Y솔과의 무언가의 시너지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공부하시면서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Y솔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급등주 따라잡기 코너죠.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기 전에 알려주신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이죠. 타이거 일렉 알려주셨는데 오늘자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도 8%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주셨던 넥센 타이어까지 리뷰 한번 들어보고 힌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타이거 일렉 종목은 저희가 지지난주 8월 4주차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죠. 자, 바닥에서 거래량 없을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서 터졌을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터졌다. 뭐가 터졌느냐? 행운이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이제 8월 25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까지 꾸준하게 단기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미수 거래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급등주 패턴이 장대양봉 뽑아내면 신용이 달려있는 종목들은 2박 3일 동안 미수 물량을 털고 가는 그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2박 3일의 패턴까지 정확하게 털고 가는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진 종목으로 타이거 일렉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현대바이오죠. 현대바이오도 우리가 8월 4주차 금요일에 터졌을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가 터졌을 때? 행운과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직전의 매물을 한 방에 팡 터뜨렸을 때 자,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 종목은 자, 신용이긴 한데 검정색입니다. 즉 신용한도 물량이 꽉 차서 더 이상 신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수를 털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41,000원, 39,000원까지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상한가 캔들의 2박 3일 패턴 이후의 시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차익 시장 떨어지느냐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000원에서 41,000원 정도까지 25% 정도의 상승을 우리는 한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 넥센타이어 제가 이제 야구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넥센타이어 야구팀이 이제 키움 히어로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정정에 대한 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거래량과 행운이 터졌을 때 이야기를 드렸고 어제도 플러스 3%, 오늘도 플러스 5%, 도합 8%의 상승을 지난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히든 종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만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히든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몇 종목 살펴보고 오늘의 히든 종목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이제 FT라는 종목이 사실 뭐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거 아침에 수급 바닥에서 들어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선정을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상한가를 좀 만들어낸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전장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다른 종목은 또 알톤 스포츠입니다. 자, 17,000원에서 2,600원까지. 자, 정정하겠습니다. 7,000원에서 2,600원까지. 마이너스 60%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 직전의 매물들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장중에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두 번째 우리 대시세 초입의 종목으로 알톤 스포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E&D 종목도 오늘
자, 과거 시세 44,000원에서 2만 원까지. 자, 반토막 났다가 반토막 난 이 눌림 구간에서 거리대금을 증가시키면서 이 직전의 매물을 자, 돌파 시도하는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E&D 종목까지 제 시세 초입의 종목으로 좀 브리핑을 드렸고 오늘의 이제 히든 종목 앵커님 소개 이후에 이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히든 종목에 대한 리뷰들 살펴봤고요.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들고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전에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던 종목인데 실시간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전장 플러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 이런 쪽으로의 지금 부분들이 지금 현대차가 뭐 환율 올라가니까 완성차를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수출함으로써의 그런 이문을 막대하게 얻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애플카를 출시하는 2024년도 연말 혹은 2025년도 연초까지 자, 이러한 전장, 자율주행,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의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자,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자, 방송 전에 상한가를 가버린 아쉬운 종목이다. 코가 찡해지는 종목이다라고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들어봤고요.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11시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